저승사자와 운명을 바꾼 의녀. 조선 중종시대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전설적인 의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은 바로 저승사자의 눈을 피해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것. 그러던 어느 날, 한 저승사자가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고 둘은 예기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전설의 의녀. 한양 내의원 깊어가는 밤. 의녀 서하연은 홀로 침통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맥이 침통 속 은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운명이 흔들리는 것처럼 또 시작되었구나. 화연의 눈앞에 붉은 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녀만이 볼 수 있는 생명의 실이었습니다. 아직 끊어지면 안 돼. 급히 은침을 들고 궁궐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위독한 대신에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졌다 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화연은 은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막 끊어지려는 붉은 실이 보였고 그 곁에는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운명을 거스르시옵니까?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승사자였습니다. 화연은 흔들리지 않고 은침을 소녀의 혈자리에 꽂았습니다. 붉은 실이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0번째입니다. 저승사자의 말에 화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생사는 하늘의 섭리, 그것을 바꾸려 드는 자는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섭리가 아닙니다. 그저 아직 피어나지 못한 꽃잎들이에요. 화연의 손끝에서 은침이 푸른 빛을 내뿜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네요. 저승사자님은 때가 된 영혼을 데려가고 전 때가 되지 않은 영혼을 붙잡아두는 것뿐이에요. 감히 저승사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기이한 의술이오만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 대가라. 그렇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화연은 마지막 침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대가로 자신의 수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의녀로군요. 다음에 또 만나게 될 터. 저승사자의 모습이 흐려지며 사라졌습니다. 창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저승사자. 저승사자 혀는 생사부를 펼쳐보았습니다. 분명 어젯밤 가져갔어야 할 영혼이 아직도 이승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이번이 10번째라. 그의 앞에는 10개의 붉은 표식이 있었습니다. 모두 데려가지 못한 영혼들의 기록이었죠. 모두 그 의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옆에서 다른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서하연,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본 것이 있나? 네, 3년 전 의녀 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기록은 이전의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때부터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요. 혀는 생사부를 덮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늘 밤 그녀를 직접 만나보겠소. 내의원 뒤뜰 달빛 아래서 화연은 약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은은한 푸른 빛이 번졌습니다. 과연 평범한 의녀는 아니었군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화연은 흠칫했습니다. 현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님. 오늘은 데려갈 영혼이 없을 텐데요. 그대의 정체가 궁금해서 왔소. 도대체 어떤 술법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건가? 화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술법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끊어지지 않은 실을 이어줄 뿐이에요. 그 실이란 게 보이시다. 필멸의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건 들어보지 못했는데. 현의 말에 화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약재를 정리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오늘 밤엔 할 일이 많아서. 잠깐. 현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순간 강한 기운이 둘 사이를 관통했습니다. 이 기운은 당신 설마.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또 시작되었나 보군요. 화연은 현의 손을 뿌리치고 비명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붉은 실이 이어졌습니다. 운명의 만남. 비명 소리가 들린 곳은 양반가의 후원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독살이군요. 화연이 여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현도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생사부에 오른 목숨이요. 방해하지 마시오. 원인은 독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자연스럽든 그렇지 않든 정해진 운명이요. 화연은 은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이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번엔 절대 허락할 수 없소. 그럼 어쩌시겠어요? 저를 잡아가시겠습니까? 두 사람의 기운이 충돌했습니다. 달빛이 흔들렸고 나뭇잎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당신, 과거의 저승에서 도망친 영혼이지요? 현의 말에 화연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시겠어요? 이승에서 버틴다고 해서 영원할 순 없소.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 화연은 쓰러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생명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비켜주세요. 안 된다 했소. 순간 화연의 손에서 강한 푸른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이 잠시 눈을 가렸고 그 순간 화연은 은침을 여인의 혈자리에 꽂았습니다. 이런, 독에 의해 검게 변한 생명실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은 그제야 보았습니다. 화연의 손끝에서 자신의 생명이 여인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당신, 자신의 목숨을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선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니까요. 여인의 숨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화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생명실은 더욱 얇아져 있었습니다. 숨겨진 이유. 내의원 뒤뜰 화연은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약재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큰 역병이 돌았을 때였소. 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지. 죽어가던 아이 하나가 갑자기 살아난 거요. 그리고 그날 밤 저승에서 한 영혼이 도망쳤다는 거군요. 화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약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달빛에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동생이었어요. 역병으로 죽어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죠. 하지만 당신도 이미 죽은 영혼이었을 텐데. 네. 하지만 저승에서 본 것들이 있었어요. 생사를 가르는 실, 운명을 바꾸는 법,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서도. 현은 화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반투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다른 이의 운명을 바꾸는 술법. 금기된 비술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 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곁으로 수많은 붉은 실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보이나요? 이 실들은 제가 살린 사람들과 이어진 거예요. 제 목숨이 조금씩 그들에게 나뉘어 있죠. 그러다가 목숨이 닿으면 그때는 기꺼이 저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화연이 자신의 생명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포기할 수 없어요. 정체 발각. 달이 가득 찬 밤 내의원의 검은 그림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 명의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저승의 법도가 흔들리고 있어요. 수백 년 된 늙은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현은 그들 사이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은혈을 당장 찾아내어 갑자기 먼 곳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궁궐에 큰 일이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세자마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화연이 세자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여러 저승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화연은 세자의 생명실을 보았습니다. 실이 이미 거의 끊어져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내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만. 그래도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잖아요. 화연이 은침을 꺼내들었지만 저승사자들이 그녀를 애워쌌습니다. 그때 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추시오. 이건, 현, 너마저 그 은여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냐? 아니, 이건 다른 문제요. 세자의 명록을 보시오. 현이 생사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살 시도 누군가 세자의 운명을 조작하려 한 것이오. 이건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화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만은 제가 반드시 금기의 거래. 모두 물러나시오. 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다른 저승사자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의 운명이 조작되었다면 이는 저승에서도 조사해야 할 일이오. 의녀는 내가 맡겠소.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늙은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날이 밝기 전까지라는 걸 잊지 마라. 저승사자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현은 화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우리만 남았소. 어서 시작하시오. 화연은 망설임 없이 은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남은 생명이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이오. 현이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푸른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저승사자의 힘을 저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건가요? 이건 더 큰 금기요. 하지만 때로는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소? 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현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기운이 하나로 얽혔습니다. 자, 시작하시오. 화연의 은침이 세자의 혈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독에 물든 검은 실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독의 기운이 왜 그러시오? 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3년 전 역병 때 똑같은 독이었어요. 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역병을 퍼뜨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독살 시도가 아니었던 거네요. 두 사람의 기운이 더욱 강하게 세자의 몸을 감쌌습니다. 동이 트기 전까지 그들은 더 큰 비밀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위험한 도전. 3년 전의 역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군요. 현과 화연은 내의원의 비밀 서고에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오래된 의서들을 뒤지고 있었죠. 여기 있어요. 당시 역병 환자들의 기록입니다. 화연이 꺼낸 문서에는 수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증상이 모두 똑같았고 발병 지역도 특정 구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계획적인 것 같소. 그리고 보세요. 이 지역들. 화연이 가리킨 곳들은 모두 세자의 지지 세력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세자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갑자기 서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이 재빨리 화연을 가렸습니다. 누구냐? 저승사자님. 아니, 두 분 다 여기 계셨군요. 내의원의 의관이 서고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독이 묻은 침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었군요. 3년 전부터 계획해온. 그래, 나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나간다. 의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당신도 저승에서 도망친 자로군요. 현의 말에 의관이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야. 나는 추방된 거지. 그리고 이제 복수할 거야. 의관의 손에서 검은 도끼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화연과 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과 함께라면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고 푸른빛과 은빛이 서로 얽혀들었습니다. 운명의 심판. 의관과의 싸움은 격렬했습니다. 검은 도끼와 푸른 생명의 빛이 충돌할 때마다 서고가 흔들렸습니다. 헛된 저항이다. 난 이미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어. 너희 둘 정도는 당신의 도끼도 강하지만 화연이 은침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에겐 더 강한 것이 있소.
현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순간 하늘이 갈라지며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저승법정의 문이었습니다. 모두 멈추시오. 염라대왕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생사의 큰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3명이 도망친 영혼,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하리라. 법정에는 수많은 저승사자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세 사람을 향했습니다. 의관 박지원, 너는 원한에 사로잡혀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해쳤으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의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관의 몸이 검은 연기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남은 둘, 현. 내가 먼저 말해보거라. 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더 이상 냉정한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의녀와 같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대도 인간이 되겠다는 건가? 네, 비록 짧은 생이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의 시선이 화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대는 어떠한가? 아직 조금 남은 그 목숨으로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이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목숨의 대가 그렇다면 마지막 시험을 하나 주겠다. 염라대왕이 생사의 책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생명의 실이 빛났습니다. 오늘 밤 큰 재앙이 한영을 덮으리라. 의관이 뿌린 독이 퍼지면서 화연과 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천 개의 생명실이 검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구하고 싶은가? 네, 하지만 제게 남은 생명으로는 화연의 말에 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생명도 함께 쓰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너희 둘의 생명을 합쳐도 여기 우리도 있습니다. 갑자기 법정 문이 열리며 여러 저승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화연이 살려낸 이들의 가족을 지키던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보태겠습니다. 잠깐, 염라대왕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저승사자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네, 인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푸른 빛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 명의 저승사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저승 역사상 처음이구나. 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자, 시작하자. 모두의 생명이 하나로 모여들었습니다. 한양 곳곳에 퍼진 도끼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검게 물들었던 생명실들이 하나둘 맑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아. 봄날의 아침 내의원 마당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이제 평범한 의녀의 모습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은녀님 덕분에 제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힘이 아니라 약재의 힘으로 치료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비록 특별한 능력은 사라졌지만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시나요? 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내의원의 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생명의 실이 보이던 때가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소. 두 사람의 곁으로 붉은 나비가 날아들었습니다. 저승에서 인간이 된 다른 이들의 소식이었습니다. 모두들 잘 살고 있나 봐요.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생명을 돕고 있다고 하더군요. 의원이 된 이도 있고 산파가 된 이도. 염라대왕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승의 법도도 바뀌었다 하더군요. 때로는 운명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 시작이 된 거네요. 화연의 손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쉽게 아물지 않는 인간의 상처였습니다. 가끔은 두렵지 않으신가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벚꽃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을 다스리는 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 깊어가는 가을밤. 화연은 마지막 환자의 진맥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건강한 아들이 될 겁니다. 정말인가요? 꿈만 같네요. 임신한 여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화연이 살려낸 소녀였습니다. 은여님 덕분에 제가 살았고, 이제 또 새 생명을. 그건 모두 당신의 의지였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현이 약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시오? 오늘따라 달빛이 참 맑네요.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의 실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그들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니까요.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였습니다. 들리시나요? 생명의 노래가. 네, 이제는 더 잘 들려요. 제가 인간이 되었기에. 화연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의 얼굴에도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나비가 날아들었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생이라는 것을. 운명이란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속 의녀와 저승사자는 그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때로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 더 큰 진실을 향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은 운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